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여당의 분위기 어떤지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문회 때 좀 질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그 SNS 검색 순위에 1위에 올랐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지만 무조건 봐주거나 두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네. 이지 않고 소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뚜렷한 소신을 갖고 탁월한 식견을 갖고 교육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목에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네. 국민들께서 시청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교육 철학, 비전 이런 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네. 본인이 과거에 갖고 있던 소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네. 과거에 쓴 글과 최근에 쓴 글이 다르고 자유학기제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고사 네.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는 찬성이고 성취도 평가는 반대. 여기 같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연구 윤리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표절의 문제,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 문제, 논문 허위 등록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의 관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하나, 정교수 승진 때 연구업적으로 낸 논문 같은 경우는 네. 1년 전에 다른 사람이 쓴 논문과 상당 부분 같았습니다. 네. 심지어 통계치가 매우 같았는데 본인은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다거나 했으면 달리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보여지죠. 예, 표절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연구자의 사용한 특수한 용어 이런 네. 것들을 그대로 쓰면 표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표절과는 너무 달랐고 또 교육부가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쇄적으로 6 대목이 같으면 그건 이제 표절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기준에 보면은 이분은 여러 문제에서 표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교원대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네. 그걸 고려를 해도 이분이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좀 납득하기 어려웠고 아마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30초만 숨 쉴 시간을 달라는 말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주식 거래 등 이런 문제도 또 좀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붙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SNS에서 관심을 모으신 것 같은데 사실 청문회 전에는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청문회 전에 새누리당에서는 검증할 건 검증하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니까 의원들에 따라서 검증의 강도가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철저히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분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문회 전보다 후에 좀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연구 윤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걸 명쾌히 해명하지 못했고 또 이분의 이제 자질과 비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를 품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근 또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초 좀 임명에 김명수 후보자보다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낮은 자세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게 1987년에 일원동의 기자 아파트인데요. 우성 7차 아파트.
여기에 분양을 받고 이제 전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네. 그리고 3년 6개월을 산 것처럼 했고 실제로는 몇 개월 살지를 않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양도소득세도 이제 탈루를 한 건데 예. 과거의 불법을 감추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 후보자도 본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파행까지 갔어요. 네, 저는 야당이 파행시킨 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 네. 후보자의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따질 기회를 스스로 그냥 버린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한편으로는 정성근 후보자가 과연 문화부 장관으로서 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자질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비전과 식견, 정책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검증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도 이제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박영선 원내대표 요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좀 청와대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까요? 글쎄 청와대 고민이 매우 클 걸로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두 분을 이제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은 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고 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로 생각을 하고 네. 나름대로 고민을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 이런 추이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추이를요. 그렇다면 두 후보자가 좀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두 분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분이니까 네. 여기서 뭐 두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두 후보자는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그 본인들이